2012년 6월. 편의점에 갔다 돌아오는데 이상한 놈이 있었어. 라는 제목으로 스레를 세운 일. 일이 겪었던 이 이야기는 스레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마지막까지 황당한 전개를 보였던 건데요. 편의점에 갔다 돌아오는데 이상한 놈이 있었어. 먼저 등장인물을 소개해볼까요? 1. 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고딩. 요짱. 일의 친구이며 존잘남의 스포츠맨이지만 키가 작은 편. 끼양. 바짝 마른 멸치 친구. 파오후. 멸치와 반대되는 친구. 참고로 모두 시커먼 남자놈들입니다. 이는 우선 자기와 이야기의 핵심 인물이 될 이상한 놈의 스펙을 소개했습니다. 일은 고딩 남자애로 키는 173, 체중 58kg의 자칭 평범남. 이상한 놈의 키는 일과 비슷한 정도로 별난 색깔의 패딩을 입고 있었다는 것. 거기에 대해 언제적 이야기냐? 라고 묻는 스레 주민에게 일은 한 달 정도 전 이야기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겨우 일단락되어 이 스레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주민은 이상한 놈이라는 뜻의 한자인 변인과 연인의 한자를 헷갈려 제멋대로 호모스레라고 착각한 모양입니다. 변인이 연인으로 보여서 호모스레인 줄. 또한 부대가 편의점이라는 것으로 내가 미친놈들을 만났던 확률이 빠칭코에 이어 제2위에 오른 편의점 말인가? 라며 집과 빠칭코와 편의점만 왔다 갔다 했던 어느 주민은 편견의 괴물로 변한 모습. 그 후 일은 5월 초의 이야기, 정확히는 4월 말경이라는 약간 빡통 같은 말을 꺼내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속이 출출했던 일은 먹을 것 좀 사러 편의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의 집에서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데요. 4월이라곤 해도 한밤중에는 아직 추운 날씨인 중 일은 집을 나섭니다. 그날은 알바도 깨끗이 끝내고 와 피곤했던 일은 평소보다 좀 많이 사기로 했습니다. 일은 자기가 우유부단하다는 걸 자부하고 있어 그날도 과자랑 음료수 사는데 30분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그 후 계산을 마친 일은 자기 집인 맨션까지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보며 걸어가던 일은 당연히 앞은 보지도 않았고 한밤중이니 사람도 별로 걸어댕기지 않겠지 방심하고 있던 것도 있어 어떤 사람과 부딪히고 맙니다. 그 부딪힌 상대가 바로 처음에 말하던 이상한 놈이었죠. 그 이상한 놈과의 기념적인 첫 만남에선 아무런 이벤트도 발생하지 않고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귀가합니다만 5월로 넘어가 일의 생일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항상 외로운 우리 치규 구독자님들과는 달리 그날은 친구들이 생일 파티를 기획해 일의 집에서 밤새워 놀게 되었던 겁니다. 시커먼 남고딩들이 모여 게임 등을 하며 신들이 나 있었습니다만 한밤중이 되어 음료수와 음식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죠. 아직도 놀기 부족했던 일과 친구들은 편의점에 가서 과자 사오자 하고는 친구 중 하나인 요짱과 일, 둘이 쇼핑하러 편의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짱의 스펙은 키가 170 정도로 체중은 모르겠지만 마른 스타일이라는 것. 공부는 잘하는 쪽이라 걔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부활동으로 인해 검게 타 있었다고 합니다. 일과 요짱은 공포게임도 하지 못할 만큼 쫄보라 심야 시간대에 타는 엘베조차 둘 모두 바짝 쫄아 있었다고요. 그리고 한밤중에 인적 없는 적막한 길을 둘은 편의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편의점에 들어갔더니 평소라면 들려야 할 점원의 인사가 들리질 않아 위화감을 느낀 일. 원인은 점원을 향해 뭐라고 소리 지르는 어느 아저씨 때문인 모양입니다. 요짱도 뭐야 저거
하고 걱정합니다만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았던 일은 무시하고 계속해서 물건을 고릅니다. 집에 남아있는 친구들에게 뭐 먹고 싶냐고 문자로 물어보기도 하고 있어 살짝 오래 있었는지도 모른다며 일은 당시의 기억을 되돌립니다. 그리고 과자를 잔뜩 바구니에 넣은 일은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를 향했습니다. 아재는 아직도 점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있었는데요. 일은 신경 쓰지 않도록 하며 계산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자 일들이 무인 계산대에서 계산하던 도중 아재는 직성이 풀렸는지 가게를 나가려고 했고, 그렇게 나갈 때 일 뒤에 서 있던 요짱한테 부딪히고는 왠지 일들을 노려봤습니다. 몇 초 후 일들을 노려보던 아재는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요짱은 뭐야 저 새끼 하며 웃고 있었다는데요. 아재와 한참을 눈이 마주쳤다는 일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재의 눈은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편의점에서 잔뜩 과자를 산 일들은 맨션 앞까지 와서 짐 좀 들어달라고 하기 위해 집에 남아있던 친구 둘을 불러냈습니다. 맨션 입구 앞에서 친구들이 도착하길 기다렸다가 맨션 자동 현관문을 친구들이 안쪽에서 열어줘 들어간 일은 이게 잘못이었어 하며 이 뒤로 일어날 재앙에 대해 은근 냄새를 풍깁니다. 스레 주민들은 일찌감치 공포를 느끼기 시작. 오늘도 벼룩이 가슴인 자기를 폭로합니다. 안 돼, 무서워. 하지만 속도 좀 올려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뭔가 무섭지만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엘베에 올라 일의 집으로 돌아온 넷은 다시 방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슈퍼 패미콤 전설의 보드게임 모모타로 전철을 하고 있던 일들은 남자 넷이 방에 틀어박혀만 있으니 더워진 듯. 일은 창가에 앉은 끼양이라는 놈에게 창문 좀 열어줘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대답한 끼양은 창문을 열려고 일어섭니다. 그러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끼양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창밖에서 예 하는 목소리가 들려와 밖을 보자 그 아재가 고무줄 총을 들고 서 있었고, 끼양이 이 말을 봤더니 고무줄에 맞은 흔적인 줄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어느 미친놈이 창작으로 올린 이야기였고, 실은 끼양이 창문 걸쇠를 풀고 열려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익! 하는 작은 목소리를 낸 거였습니다. 게임에 열중하던 나머지 셋은 그 소리를 듣고도 뭔데? 같은 말만을 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만, 끼양이 겁에 질린 모습으로 바로 창문을 닫길래 걱정이 돼 끼양 왜 그래? 하고 이리 묻자 지금 이라고만 하며 끼양은 창문 쪽을 가리키며 떨고 있었습니다. 덧붙이자면 끼양의 스펙은 요짱과 비슷한 작은 키로 마찬가지로 마른 체형에 시력도 나쁘다네요. 예, 보고만 거죠? 대답이 나오기 전부터 제멋대로 무서워하는 평소와도 같은 쫄보 스레 주민들. 끼양은 공포영화였다면 제일 먼저 죽는 캐릭 하며 끼양의 사망 플래그를 세우기 시작하는 역시나 미친놈도 등장합니다. 그렇게 끼양이 진정되고 물어봤더니 끼양은 창문 열었더니 이상한 아재가 있었고 나랑 눈이 마주치고 웃고 나서는 바로 어딘가로 가버렸어 라며 수상쩍다는 듯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일과 요짱은 입을 다물고 맙니다. 당사자인 끼양도 일과 요짱 이상으로 쫄아서 입을 닫고 얌전히 있게 됩니다. 하지만 딱 한 놈, 그런 놈이 어디냐? 웃고 있던 놈은 리본 나플린을 마시고 있던 통칭 파오후 뿐이었습니다. 리본 나폴린이란 홋카이도에서만 판매되는 탄산음료입니다. 끼양 같은 캐릭보다도 공포영화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자랑하는 파오우의 등장에 끼양에게 세워졌던 사망 플래그를 당연하다는 듯
파오호 쪽으로 옮겨가는 스레 주민. 이 파오호는 제일 먼저 죽어. 다음이 끼양이고 그 다음으로 요짱, 마지막으로 일이지. 또한 끼양은 스레 주민들과 다르게 평소에는 거짓말 같은 건 안 하는 성격의 인물이라며 일들은 결국 끼양의 말을 믿기로 하고 아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어떤 놈이었냐고 끼양에게 물어보자 끼양은 패딩 입고 살짝 뚱뚱했어 라고 합니다. 그걸 들은 일과 요짱에겐 짐작가는 인물이 있었고 그거 편의점에 있던 놈 아냐? 둘의 의견은 일치했습니다만 그래도 설마 편의점에서 부딪혔을 뿐인 아재가 이를 집까지 알고 있을 리가 없다며 이때 일은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파오후가 끼양을 진정시키기 위해 말을 걸고 있는 동안 요짱은 일에게 역시 아까 편의점에서 봤던 아재지? 하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말에 대해 그럴지도 모르지만 왜 우리 집 창문 앞에 있는 건데? 쫄보인 일은 현실을 도피하며 까불기 시작합니다. 일의 말로는 맨션 현관 자동문은 열쇠를 가진 주민이 아니면 밖에서 열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서 아재가 들어올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은 여기서 내 머리가 빡통인 걸 알았어 하더니 아재가 맨션으로 침입할 수 있는 수단이 실은 존재했다는 듯한 냄새를 풍깁니다. 그 뒤로 끼양은 무사했고? 라는 질문이 어느 스레 주민에게서 날아들자 이야기 전개가 서투른 일은 끼양은 지금 입원해 있어 라는 무서운 스포를 하고 맙니다. 시간은 새벽 4시 무렵. 끼양도 진정된 시점에서 다시 못못하러 전철을 시작한 일들. 그러는데 일이 스스로 자동문을 연 거냐? 라고 질문하는 한 스레 주민에게 일은 끼양하고 파오한테 내려와 달라고 해 안쪽에서 자동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한 거야 하면서 자동문이 열린 틈에 아재가 침입했다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시력이 나쁜 일과 요짱은 그때 안경도 쓰지 않았었고 때문에 아재의 침입을 깨닫지 못했던 게 아닐까 일은 추측합니다. 그 후로도 끼양이 봤던 아재가 신경 쓰이면서도 모모타로 전철을 99판까지 플레이하던 일들도 슬슬 지쳐가던 모양. 그렇게 아침 6시가 돼서 일단 그만두기로 했고 끼양과 일은 별의 카비를 시작. 파오와 요짱은 만화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체력들이네요. 여기서 한 스레 주민이 아재가 있던 창문은 집 현관하고 같은 방향으로 있는 창문이냐? 물어왔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일의 설명은 맨션 복도 쪽으로 나 있는 창문이라는 것으로 즉 창밖은 맨션 복도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의 이야기는 계속. 아침 7시를 맞고 안개가 온 파오흐는 잠들어 버렸고 요짱하고 끼양은 교대로 별의 카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엔 끼양도 평소 모습으로 돌아와 그걸 보고 일은 안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러면서 점심때까지 놀고 있었더니 파오우가 일어나 배고파 합니다. 과자로는 만족 못하고 맥날 가고 싶다며 파오우가 말해 일 일행은 맥날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를 맥날에서 보낸 뒤 부고프와 게오라는 중고 게임이나 책을 얻기 위한 오타쿠 코스로 출발한 일들. 도중에 파오우가 어제 아재는 뭐였을까? 같은 말을 꺼내줘. 잊어버리려던 모두의 기분을 짜증나게 합니다만 요짱이 그 이야기 그만해 하고 맺어버립니다. 그 후 일들은 집으로 돌아가 각자가 샀던 물건들로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다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된 일의 생일 파티. 다음날부터는 평소대로 모두 학교에 가야 합니다. 일은 시커먼 남자놈들 넷이 지냈던 냄새나는 방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고 좀 씻으라는 부모님의 성화에 방 청소를 중단하고 욕실로 향하려던 일은 모처럼 환기라도 하자 생각 방 창문을 활짝 열어놔둡니다.
그 상황을 목도한 스레 주민들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 라는 한마디에 제멋대로 공포심이 내달리게 되죠. 안 돼! 우와! 벌써 빤스가 젖고 있어! 그러는 와중 요짱이 멋있었다는 의견이. 그 말에 이른 요짱에 대해 요짱은 잘생기고 운동도 잘해 인기 많은데 여자애들한테 차갑게 대해 여친이 생긴 적이 없는 안타까운 놈이라며 존멋에 운동도 못하고 음치라 인기도 없는 주제에 여자들에게만 상냥한 척하는 안타까운 스레 주민들에게 설명합니다. 그 후 아이폰을 지퍼백에 넣어서 한참을 탕에 들어가 있던 일은 방을 다시 치우려고 자기 방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일은 문을 열면 일단 창문이 눈에 들어온다 전제하죠. 그리고 그 뒤에 전개를 예상할 수 있는 스레 주민들에 의해 이 스레아는 절규로 넘쳐납니다. 우와! 히! 야바이, 이건 안 돼! 무서워! 무서워! 그렇게 문을 연 일의 눈에 날아 들어온 건 역시 그 아재와 눈이 마주치고만 일. 그건 낯익은 그 죽은 눈이었다고 합니다. 죽은 눈은 동태 눈가를 말하는 걸까요? 아재를 보고 놀라 일은 황급히 거실로 도망칩니다. 그건 만약 아재가 집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키 180에 체격도 좋고 근육질인 아빠가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거실로 뛰어간 일은 아재에 대한 걸 아빠에게 알립니다. 그 말을 들은 아빠는 바로 일의 방을 보러 가주었습니다. 그동안 일은 야바이 죽임당할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했고 엄마가 등을 문질러주며 달랬다고 합니다. 잠시 후 아무도 없어 하며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일은 제대로 봐줘. 있었단 말이야. 엉뚱하게 화풀이하면서 말합니다만 아빠는 웃으면서 일의 손을 잡고 같이 가 합니다. 아빠에게 끌려 일은 조심조심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몸을 내밀어 복도를 둘러봐도 역시 아무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 아재 이번엔 어떻게 들어온 거냐? 말을 꺼낸 스레 주민에 의해 그걸 상상하고 다시금 지리며 쓰러지는 주민들. 내 말이 왜 무서워.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네. 또한 일의 스포에 대해 시간차 공격을 넣으며 시끄럽게 구는 놈들도 있었는데요. 끼양 지금 입원해 있다며. 설마. 일은 아마 그 아재는 다른 주민을 기다렸다 들어온 것 같다 고 대답했습니다. 아재가 나타났던 그날 밤은 철저히 창문을 잠그고 고딩이나 됐으면서 아빠와 같이 자게 됐다는 일. 그날 이후로 한참 동안은 아무 일도 없이 평화롭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5월 5일경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재 이야기를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말해도 아무도 진심으로는 들어주지 않았던 모양으로 이 공포를 알아줬던 녀석들은 같이 체험했던 끼양과 요짱과 파오후뿐이었다고 일은 말합니다. 그렇게 5월 중순이 됐고 일은 다시 끼양과 요짱과 파오후 이렇게 사이좋은 사총사가 모여 놀게 되었습니다. 그 넷은 중학교 때 부활동 친구로 집들도 가까워서 자주 모여 놀았다네요. 일은 여기서 먼저 말해두겠는데 맨션에 이제 아재가 나타나는 일은 없어 선언합니다. 아재는 일이 사는 맨션 자동문 앞에 빈번하게 서 있다가 수상하게 생각한 관리인이 뭐라고 하고 나선 오지 않게 되었다고요. 여기서 공포를 참을 수 없게 된 스레 주민들은 이 이야기가 낚시이길 신에게 빌기 시작하죠. 낚시라고 해줘. 무서워. 이건 낚시이길 바라면서 신사 세전함에 돈 넣고 왔어. 그 다음으로 일들 넷은 다시 개호에 가자는 이야기가 되어 개호로 향합니다. 가는 중간에는 큰 공원이 있어 그 공원을 가로지르면 목적지까지 지름길이 돼 그 루트를 선택한 일들.
그리고 자전거로 공원을 빠져나가려던 때 일이 문득 먼 곳에 있는 벤치를 봤는데요. 그 아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요짱도 그 아재를 깨달은 모양인 듯 야, 저거! 하고 일에게 말해왔습니다. 제일 가까이서 아재를 목격한 체험이 있는 끼양은 아저씨를 보고는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다시 겁을 먹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밝은 낮이었던 것도 있었는지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자기를 달래며 일들은 전속력으로 공원을 가로지르는 데 성공합니다. 공원을 빠져나가기 직전 뒤를 돌아본 일의 눈에는 일들을 보고 웃고 있는 아재가 들어왔습니다. 개호에 도착했어도 넷은 쫓아오면 어떡하지? 하며 쫄아 있었다고 회상하는 일. 그 후 개호에서 요짱이 게임을 사고 그걸 모두 같이 하자는 이야기가 되었죠. 파오훈은 일과 같은 맨션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파오훈의 집이 더 넓어서 파오우 집에서 게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넷은 파오우 집에서 신명들이 났고 일은 파오우의 컴퓨터로 게임 등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때는 공원 안 지났냐? 하는 당연한 질문이 슬의 주민에게서 나오는데요. 너무 무서워서 지나갈 수가 없었다고 일은 답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평소처럼 놀고 역시 평소처럼 해산한 일들 4총사는 일주일 정도 평온한 날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5월 20일에 사건은 일어납니다. 게다가 그날은 요짱의 생일이었습니다. 일의 생일 때와 마찬가지로 넷은 모여서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그날은 누구의 집이 아니라 홋카이도의 밤거리이기도 한 스스키노라는 곳에 있는 가라오케에서의 파티였다고 하네요. 그렇게 즐거운 생일 파티도 끝나고 모두 같이 돌아올 때 아재와 만났다고 일은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일은 역시 아재는 근처에 살고 있다 확신했다고요. 그리고 일들 넷은 버스에서 내려 그 공원을 향했습니다. 일전에 공원에서 아재를 발견했던 걸 일들은 이때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아재는 공원 벤치에 마찬가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전거로 죽어라 지나갔던 일들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걷고 있습니다. 파오우가 제일 먼저 아저씨를 깨달았고 그 뒤 일들도 아저씨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재를 무시하듯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려고 하던 일들이 벤치 앞을 지나갈 때 아재가 야! 하는 소리를 냅니다. 놀란 일들은 달리기 시작합니다만 아재도 뛰어서 쫓아왔습니다. 기다려! 거기 서라고! 하며 쫓아오는 아재에게 완전 겁먹은 끼양은 다리가 풀려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끼양은 어이없게도 아저씨에게 따라잡혔습니다. 여기서 일의 스포에 떡밥 회수 시간이 된 거죠. 아재는 미친 듯 폭주하기 시작. 끼양을 발로 마구 찹니다. 이때 아재는 어째서냐고! 야! 으아! 소리치고 있었다는데 그걸 본 일들은 끼양을 구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끼양! 따라왔어! 끼양! 도망쳐! 스레 주민들도 끼양을 걱정합니다만 연달아 계속 발로 차는 바람에 샌드백이 된 끼양. 아재는 끼양을 차면서 어째서냐고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어째서! 같은 말만 되풀이했는데요. 이번에는 공포로 영문도 모르고 계속 사과했다는 일들. 그러자 일들을 향해 아재가 돌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끼양의 2번은 이게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골절당했다고요. 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쓰러져 있는 끼양을 놔두고 달아날 수도 없던 일들은 공원 안을 빙글빙글 돌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도 아재는 이를 쫓아오면서 까불지마! 이 새끼야! 거기서! 왜냐고! 소리치면서 쫓아옵니다. 일이 쫓기는 동안 요짱이 파오우와 함께 끼양을 일으켜 벤치에 앉혔습니다. 한편 아재에게 쫓기던 일은 지구력 없는 멸치라
체력의 한계를 맞아 결국 아재에게 잡히고 맙니다. 스레 안에서는 고딩보다도 체력이 좋은 아재에 대한 놀라움과 고딩인 주제에 아재에게 진 일에 대한 놀라움이 서로 교차하던 중, 아니, 아재 체력 개쎄네. 부활동도 안 하는 아재가 고딩보다 체력이 좋다는 건, 아무리 고딩이 부활동 안 한다고 무지개다 뚱땡이 아재한테 체력으로 진다니. 그러는 중 아재에게 따라잡힌 일은 어깨를 잡혀 그 자리에 밀려 넘어져 아재에게 마운트 포지션을 빼앗깁니다. 니들 때문이야. 죽어. 왜 그랬어? 하며 이를 두드려 패려는 아재에게 일은 얼굴만을 양팔로 가드했다고 하네요. 덧붙이자면 아재의 키는 일과 비슷한 정도로 체격은 단단했고 계속 팔을 맞아가며 일은 공포로 울 것만 같습니다만, 띠양도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생각하니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그만둬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했지만 아재의 주먹은 멈추질 않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경찰차가 도착. 경찰관이 아저씨를 밀쳤고 겨우 살아난 일들은 이후 경찰이 사정을 물어옵니다. 거기에 대해 최근 한 달 정도 되는 아재와의 악연을 모두 이야기했다는 일. 또한 경찰을 부른 건 요짱과 파오인 모양으로 끼양을 구출한 뒤 신고했다네요. 아재는 경찰차에 태워져 연행됐고 일들은 아재에 대한 이야기를 경찰에게 듣게 되죠. 아무래도 아재는 몇 번이나 경찰을 귀찮게 한 요주의 인물인 듯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고 이상하다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도 일의 마음에 걸렸던 건 아재 아들의 사고 이야기였습니다. 아재는 아내와 아들이 있는 평범한 가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아내의 외도가 원인으로 이혼하고 아들은 아재가 맡았다고 하네요. 게다가 아재 가족에게는 불행이 계속됐고 아들이 무려 사고로 걷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라는 겁니다. 일단 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끝인 모양으로 지금부터는 스레 주민들의 질문에 답하겠다는 일. 요짱하고 일은 얼마나 다쳤냐? 일들이 얼마나 다쳤는지를 묻는 주민들에게는 요짱은 다치지 않았지만 일은 계속 맞아서 타박상으로 팔이 부었다는데요. 끼양은 골절로 입원, 파오후는 건강하다고 답합니다. 끼양은 발로 차이고 밟힌 게 원인으로 입원했고 골절된 부분은 다리였다네요. 하지만 아재의 신상을 듣고만 스레 주민들은 아재를 동정합니다. 아재도 불쌍한 느낌이 딱 드네. 불행이 불행을 부른다는 그건가? 아재도 원래는 보통 사람이었겠지. 사람은 뭔가를 계기로 급 이상해지는 건가? 알 수가 없구만. 하지만 정말 큰일을 당했어. 아내의 외도가 원인이 돼 이혼하고 남자 혼자 자식을 키우던 중 사고까지 당했다는. 일도 이런 말 하면 이상하겠지만 아재도 원래는 평범하고 상냥한 아버지 아니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된다고요. 또한 이 사건을 잊고 싶다는 일은 아재에게 합의금을 청구할 마음은 없는 모양으로 아재 체포 후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스레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계속했습니다. 아재가 끌려간 뒤 일과 요짱의 부모님이 달려왔고 일의 엄마는 다친 걸로 끝난 일을 보고 통곡. 아빠는 일이 필사적으로 호소했던 창문에서 봤다던 아재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던 걸 사과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은 아재와의 사건에 모두가 말려들게 했던 걸 요짱과 요짱 부모님에게 사과했다는데요. 요짱은 모두 신경 안 써. 네 혼자 책임이 아니야. 하는 치트키급의 멋진 캐릭의 모습을 보여 일은 요짱의 그 말이 기뻤다고 합니다. 훗날 끼양과 끼양 부모님에게도 사과한 일이었습니다만 끼양의 엄마는 일군도 다쳤으니 사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있어. 상냥하게 말해줬다고 하네요. 덧붙이자면 파오우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엄마에게만 사과했다나요. 여기서 아재는 이를 사고의 범인으로 생각한 걸까? 아니면 자기 아들은 친구들과 못 논다는 생각으로 질투했던 걸까? 라는 한 스레 주민의 추측이 시작됩니다만 일은 그런 게 있을지도 몰라.
우리 아들은 괴로워하는데 니들은 그런 느낌일 거라며 동정하는 일. 그리고 아재에게 집이 알려진 것도 있어 조만간 이사할 예정이랍니다. 여기서 아저씨의 무서움도 전해줬지만 일과 친구들의 막역함도 전해줘 부러웠다. 전부 좋은 놈들이네. 소중히 여겨. 하는 스레 주민의 말에 일은 그 녀석들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고는 스레를 뒤로 했고 아직 입원 중인 끼양이 걱정되던 중 존잘남인 요짱에 대한 쟁투가 시작되면서 스레는 막을 닫았던 겁니다. 그럼 요짱은 잘 먹겠습니다. 절친인 사총사에게 닥친 갑작스런 사건. 아재는 어째서 일들을 눈의 가시로 여겼던 걸까요? 처음 만났을 때 핸드폰만 보며 걷던 게 어떤 원인이었던 건 아닐까요? 요즘엔 더 앞도 안 본 채 귀에다 리시버 꽂고 한 손엔 커피 들고 핸드폰만 주구장창 들여다보며 걸어가는 우리 시규 구독자님들, 이런 일 안 당하게 조심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큐!